강물과 바닷물이 만나 만들어낸 한강 하구의 장항습지. 도시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곳은 야생동물에겐 별천지입니다. 고라니가 보란듯이 한강을 건너다니고 수억 마리 말똥개는 군단을 이루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죠. 국경을 넘나드는 멸종 위기종 철새들. 이 습지는 그들에게 생존의 보루였고 철책은 안전막이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인간의 접근이 통제된 한강 철책이 이제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강 철책 개방, 지난 10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왔는데요. 오는 6월이면 고양시 구간이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됩니다. 자, 먼저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행주대교에서 일산대교까지 철책은 이미 제고됐고요. 서쪽편 김포시 구간도 개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철책은 분단의 아픈 현실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야생동물에겐 안전지대가 돼주기도 하죠. 야생요정, 철책 너머의 세상은 어떤지, 앞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문산을 잇는 자유로. 이 자유로와 나란하게 한강 철책선이 뻗어 있습니다. 이곳은 1970년 철책이 설치된 이래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온 지역입니다. 철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건 새들의 노래와 날개입니다. 장항습지는 우리나라에서 고라니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철책이란 보호막이 있어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껏 풀을 뜯고 뛰놀 수 있는 곳. 고라니에게 여기는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부럽지 않겠죠. 장항습지 한편에선 희귀식물인 매화마름이 한창입니다. 꽃은 물매화와 비슷하고 잎은 붕어마름을 닮아 매화마름이라고 불립니다. 노란 꽃창포는 순식간에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장항습지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버드나무 군락지입니다. 한강변을 따라 장항습지 8km 구간 전체에 빽빽이 들어차 있죠. 철책에 둘러싸인 이곳 버드나무 군락은 새들의 안전한 쉼터입니다. 습지에서 먹이를 구한 백로나 외가리는 이곳 버드나무 숲을 찾아 휴식을 즐기고 번식하죠. 해마다 5월이 되면 솜털을 단 버드나무 씨앗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립니다. 버드나무 숲은 또 다른 생명들의 훌륭한 서식처가 됩니다. 버드나무 가지마다 작은 거품이 쏟아지는데요. 바로 거품벌레가 만든 물방울입니다. 서너 마리에서 많게는 20마리까지 모여 사는 거품벌레는 버드나무 수액의 영양분을 빨아먹은 후 나머지는 거품으로 배설합니다. 거품은 천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버드나무 아래는 무수히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똥개가 파놓은 구멍입니다.
말똥개는 버드나무 아래 서식구를 마련해 이곳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말똥개는 4월이 되면서 서서히 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버드나무 아래가 말똥개의 활동 무대입니다. 잡식성인 녀석들은 흙 속의 지렁이나 버드나무 잎이 썩어서 만들어진 토양 속 유기물을 걸러 먹습니다. 말똥개의 다리에는 무수히 많은 털이 나 있는데요. 이 털은 눈과 같은 감각기관으로 바람의 흐름을 감지해 주변의 위협을 알아차리는 역할을 하죠. 또한 커다란 집게발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먹거나 굴을 파는 데 사용합니다. 버드나무 아래 이렇게 많은 말똥개 굴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똥개 굴의 단면을 살펴봤습니다. 지면에서 40cm 정도 내려가자 말똥개와 함께 버드나무 뿌리도 보입니다. 굴 속에서도 물을 필요로 하는 말똥개는 지하수가 차오르는 만조 수위까지 굴을 파내려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버드나무 역시 지하 수맥까지 뿌리를 내리는데요. 결국 말똥개의 구멍이 버드나무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강 하구에 밀물이 들면 습진의 거미줄처럼 나 있는 갯골에도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이 차면 말똥개도 떼를 지어 갯골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육상에서 서너 시간 보내고 나면 아가미에 물을 채워 소진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말똥개가 물을 빨아들이는 모습 보이시나요? 물가에선 종종 녀석들이 영역 다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데요. 심상치 않은 싸움 분위기, 힘대결 끝에 결국 동족 포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말똥개가 갈대를 오르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뻗은 갈대를 힘겹게 오르는 것은 바로 새로 돋아난 갈대잎을 먹기 위해서죠. 5월에서 6월, 갈대가 부드러운 새순을 내밀 시기. 번식을 앞둔 말똥개는 충분한 에너지 섭취를 위해 갈대잎까지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말똥개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갈대잎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체도 잘게 끊어 먹을 수 있습니다. 말똥개가 다시 갈대에서 내려옵니다. 녀석들이 향하는 곳은 갯벌. 물 빠진 갯벌은 말똥개로 넘쳐납니다. 갯벌로 내려온 녀석들은 뻘밭에 퇴적된 유기물을 먹습니다. 한강 하구엔 하구뚝이 없어 밀물과 썰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류와 하류에서 흘러드는 유기물이 넘쳐나고 이를 먹기 위해 말똥개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너구리가 풀숲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을 드러냅니다. 낮에는 풀숲이나 나무 밑에 구멍 속에서 잠자고 밤이 되면 슬슬 먹이 사냥에 나서죠. 너구리는 지렁이 들쥐뿐만 아니라 열매나 고구마까지도 먹는 잡식성입니다. 너구리는 후각으로 먹이를 찾는데요. 그렇다면 말똥 냄새가 나는 말똥개에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천으로 넘쳐나는 말똥개, 놓칠 수 없는 먹잇감입니다. 갯벌에 물이 빠지면 습지, 작은 갯골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녀석들은 바로 펄콩개입니다. 갯벌의 유기물을 벌러먹는 펄콩개는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만 사는 독특한 특성을 지녔습니다. 때문에 기수역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이죠. 크기가 손톱만해 말똥개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펄콩개. 그렇지만 갯벌에 무수히 많은 구멍을 만들고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갯벌이 살아 숨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저건 무슨 행동일까요?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며 다른 개의 침범을 막기 위한 일종의 위협 행동이라고 합니다. 재밌는데요. 수만 마리 펄콩개의 이런 집단 행동은 한강 하구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4대강 유역에서는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죠. 한강 하구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명물은 바로 이 붉은발 말똥개입니다. 집게발과 4쌍의 다리, 그리고 몸통이 온통 붉은색을 띠는 이 녀석 역시 기수역에서만 서식하는 종입니다. 붉은발 말똥개는 하구뚝이나 간척으로 인해 서해안 일대에서 거의 사라졌죠. 기수역,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매우 역동적인 물의 흐름이 있고 이것은 해양생물에게 중요한 산란장이자 많은 유기물의 유입원이 되죠. 4대강 중에서 하구뚝에 막히지 않은 유일한 곳이 한강하구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별의 진귀한 생명들이 날아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해마다 3월이면 일본 이즈미에서 북상한 제두루미 300여 마리가 장항습지를 찾습니다. 먹잇감이 풍부하고 철책으로 둘러싸여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제두루미는 갯벌에서 동물성 먹이를 섭취하며 번식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게리 역시 천여 마리가 한강 하구를 찾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로 새끼를 치러 가는 도요들도 갯벌에서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보충하죠.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하기 위해 도요들은 장항습지 갯벌에서 보름 정도를 머물며 2배 이상 체중을 불립니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저서생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기수역의 염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염분 농도는 0.1%, 거의 민물에 가까운 농도입니다. 뻘을 떠서 차로 거르자 다량의 갯지렁이가 나타납니다. 물이 빠진 갯벌엔 무수히 많은 구멍들이 확인됐습니다. 뻘을 들추자 갯지렁이가 파고 내려간 흔적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갯지렁이의 높은 서식 밀도가 해마다 많은 철새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죠. 갯벌에 밀려드는 바닷물이 온통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미세생물인 규조류가 만든 현상입니다.
규조류는 광합성을 함으로써 자연의 먹이사슬에서 1차 생산자 역할을 하죠. 이처럼 대량으로 번성하는 규조류는 갯지렁이나 펄콩개의 먹이가 되고 또 철새나 물고기의 먹이사슬로 이어집니다. 5월 말 갯벌에 물이 들면 어민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바다와 강물이 만드는 최적의 생산지 한강 하구는 다양한 어종들을 키워냅니다. 황복은 한강 하구가 어민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바다에서 부화해 강에서 자라는 새끼 뱀장어 역시 어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죠. 도심 인근에 야생이 살아있다는 것은 철책의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 하구가 제두루미와 게리를 불러들이고 황복과 웅어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물길이 가로막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 드러난 갯벌에 누군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발자국의 주인은 바로 고라니. 갯벌 가장자리에 새로 돋아난 풀을 뜯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잎사귀가 부드러워 고라니를 유혹해 갯벌까지 불러냈습니다. 고라니의 발자취가 갯벌에 남았습니다. 발이 푹푹 빠져도 갯벌은 그에게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고라니의 발걸음에서 행복감과 포만감이 느껴지는 것은 이 특별한 공간이 주는 자유가 더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고라니, 익숙한 듯 강을 건넙니다. 장항 습지에서 김포 갯벌로 한강 철책안에서 고라니의 경계는 없습니다. 본디 야행성인 고라니. 밤이 되면 고라니의 세상은 더 넓어집니다. 더 과감하고 힘차게 질주하죠. 몸 길이가 1m 정도 돼 보이는 이 녀석은 수컷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송곳니는 번식기에 수컷끼리 싸울 때 무기가 되기도 하죠. 풀섭 아래 조심스러운 움직임. 암컷입니다.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카메라를 발견하고도 그저 쳐다만 볼 뿐입니다. 혹시나 새끼가 근처에 있지 않을까 적외선 카메라로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풀숲에 숨겨진 새끼. 어미가 자리를 떠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철책 아래 그 자리엔 새끼 고라니가 그대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어린 녀석입니다. 깡충거리지만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 풀밭을 헤쳐나가긴 버거운 모양입니다. 한강 하구는 오랜 세월 범람을 반복하면서 기름진 논이 형성돼 왔습니다.
철책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소수의 농부들이 허가를 얻어 경작을 이어오고 있죠. 이맘때쯤이면 썰해질 소리만 들려도 어김없이 새들이 나타납니다. 논갈이 할 때 나오는 지렁이와 애벌레들을 사냥하기 위해서죠. (5월은) 농부와 대륙을 이동하는 철새들이 습지에서 절묘하게 만나는 때입니다. 노랑부리 저어새는 저 멀리 동남아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곳에 왔습니다. 멸종 위기종 노랑부리 저어새. 부리로 논을 휘저으며 새우와 조개 등을 잡아먹으면서 이동 중에 소모한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넓적한 부리는 손을 대신합니다. 번식을 앞두고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깃털 손질이네요. 비가 거세지면 모성은 더 절박해집니다. 황급히 둥지로 갑니다. 알이 비에 젖으면 부화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새들 사이로 느닷없이 나타난 고라니. 두 녀석이 논두렁을 질주합니다. 논에서 첨벙첨벙. 이 정도면 농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릴 만도 한데요. 저렇게 천방지축 뛰노는 녀석들은 대체로 생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있는 어린 고라니들입니다. 새끼를 동반한 고라니 가족의 등장. 그런데 새끼의 발걸음이 무척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미가 조심스레 풀숲으로 새끼를 데리고 갑니다. 젖을 먹일 때는 항상 은밀하게, 특히나 다리가 온전치 못한 새끼여서 어미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꼬마 물대새의 둥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둥지를 지킨 것은 어미의 체온이었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 깃털이 마른 걸로 봐서 부화한 지 1시간은 지난 듯합니다. 둘째와 셋째도 세상 밖으로. 새끼들은 어미의 소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 속에서부터 어미와 소통했던 특별한 부름을 기억하고 있죠. 그 소리가 이제 세상 밖에서 새끼의 길을 인도합니다. 철책 철거 지역은 행주대교에서 일산대교까지 둘레 약 24km 구간입니다.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야생을 지켜온 철책. 철책 철거는 도심에 남은 마지막 야생의 어떤 운명을 예고할까요? 여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콩의 마이포 습지가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이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양쪽에 철책을 세웠는데요. 마이포 습지가 철새들의 훌륭한 서식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철책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강 하구의 미래도 마이포 습지에서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고층 건물이 즐비한 홍콩에도 세계적인 습지가 있습니다. 홍콩 도심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마이포 습지. 총 300헥타르 면적의 습지입니다.
이곳에는 연간 450여 종, 6, 7만 마리의 조류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이포 습지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됐습니다. 갯벌 안쪽 39만 평에 달하는 맹그로브 숲은 전통적인 새우 양식장입니다. 새우 수확을 마친 11월 이후에는 물을 빼서 철새들의 먹이토로 제공됩니다. 맹그로브 숲은 다양한 생명들을 키워냅니다. 철새들의 중요한 먹이가 되는 망둥어를 비롯해 맹그로브 게가 번성하고 150여 종에 달하는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죠. 또한 담수 습지에서도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특히 나비의 경우 230여 종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습지 내에 마련된 조류 관찰소. 새들 사이에서 저어새가 관찰됩니다. 여기서 겨울을 지낸 저어새는 북상하기 직전 충분한 먹이 섭취를 하면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포 습지 맞은편에 중국 선전시가 보이는데요. 선전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홍콩 정부는 1982년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양쪽에 철책을 세웠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간섭이 차단됐으며 결과적으로 습지는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철책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강 철책 속엔 우리가 도심에서 잃어버린 야생이 오롯이 살아 있습니다. 개? 50년 지속된 출입 제한이 풀리면 시민들의 편리가 커지고 좀 더 가까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알록달록하게 입어도 안 되고. 하지만 육지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가 만나 이룩한 한강 하구의 조화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어려운 인류의 자연 유산입니다. 강은 흐르고 넘치는 것이 본성이며 스스로 그 경계를 만들어갑니다. 분단이 만든 장벽, 그리고 그 안에서 기적처럼 보존된 한강 하구 생태계. 생명선은 지켜져야 하고 평화는 흘러야 합니다.